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게스트 모시고 와봤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라 부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은강이라고 합니다. 벌써 MBTI가 예상되지 않아요? MBTI가 뭐예요? 제 MBTI는 바로 ISTJ! 거짓말! 속았지! 장난이고 저는 ENFJ입니다. 네. 얘기 한번 제대로 나눠보려고 하니까 말 편하게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근데 제가 존댓말이 약간 훨씬 좋아해서 사실 팬분한테 그러면 나는 그냥 편하게 할 테니까. 좋아요. 편하게 오케이, 나도 해주세요. 편하게 할게. 오케이. 그럼 요즘 재밌게 하고 있는 일 있어? 저는 요즘 이제 방학이고 한데 재밌게 하고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몰두하고 있는 일은 좀 생활 패턴을 정립을 하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상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떤 패턴을 좀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지고 그거를 내가 CEO로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좀 어떻게 삶을 살아올 때 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데 일들을 시간에 붙이면서 하는 거랑 주어진 24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건강하게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잘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치.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느낀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패턴을 녹여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당장 뭐 이루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거와 단기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포함되어 있긴 해요. 이제 어떤 뭔가 너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걸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거지 미리. 그 개념과 그 개념이 좀 더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제가 필수적으로 넣은 요소는 운동이랑 수면 시간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제 공부를 해요. 자격증을 위한. 뭐야? 네, 점심까지 하고 뭐야? 그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스스로 해요. 어떤 프로젝트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부분 사실 학기 중에 찾아봐야지 하고 못 찾아봤던 거를 서치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학기 때 제가 시작하고 싶은 스스로의 릴스 페이지 이런 걸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런 컨텐츠 준비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되게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읽고 싶은 책들 읽고 기업들 재무제표 그거 이런 거? 네, 그리고 저녁 먹으면 이제 자유 시간이고 그때는 미디어죠. 영화 보고 그리고 매일 9시 반부터 11시까지 헬스를 매일 헬스장 가서 하는 거야? 네, 딱 그때 가고 헬스 끝나고 뛰고 나서 이제 핸드폰 와이파이 끄고 자죠. 진짜 너무 건강하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만 들으면 건강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녹여내려 하는 중이죠. 얘기만 들어도 나 너무 건강해져 보여. 너무 지금 시도만으로 건강한 게 지금 나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안 간지 지난주에 갔나? 그리고 당장 오늘만 해도 영화 보다가 한 5시 반에 아침에 자고 오후 1시 일어나서 아침이 점심인지 모를 첫 끼 먹고 또 맥주 막 밤새 마시다가 자고 되게 영감을 주는 생활이지 않나. 근데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전혀 디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지. 진짜 맞지. 나도 요즘에 느끼는 건데 우리가 젊다고 어리다고 막 밤 새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낼 때가 난 꽤 많았거든. 하고 특히 방학 때는 다음날 수업이 없으니까 뭔가 일이 있으면은 그럼 밤새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난 처리를 자주 하는 편이란 말이야. 2, 3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되게 좋은 일상인 거 좋은 시도인 것 같아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뭔가 부지런히 사는 것보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랑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요소랑 그냥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갓생을 산다기보다는 뭔가 형이 규칙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형이 쓸 수 있는 시간을 형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지. 결국에는 그 막 자고 일찍 자고 이런 것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잠을 줄여야만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또 물론 그게 좋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같이 간절한 걸 하게 되는 거지. 그게 갓생이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시는 신수정 사장님이랑 계시거든요. KT의 부산
그분은 자기는 막 잠 못 자고 일도 허겁지겁 미루고 막 규칙적인 삶 안 산다. 데드라인 항상 맞춰서 하고 항상 맞춰서 하고 항상 맞춰서 한다. 네, 그런 분들도 그렇게 되시는 거 보면 정답은 진짜 그렇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네. 또 사람마다 자야 될 양이 또 다르네. 내가 한번 얘 유전자 검사 해봤는데 침 뱉어서 보내면 해주는 거. 근데 사람마다 잠이 많은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고 또 아침형이 있고 저녁형이 실제로 유전적으로 나뉜데. 맞아. 나 잠 진짜 잘 안 자거든. 한 5시간 정도면 적당히 딱 자고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했는데 또 아니라더라고.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좀 재밌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있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을 갔다 왔어요. 너가 얘기하니까 왜 재밌냐? 웃겨 지금. 걷고 있었어요. 진짜 더웠어요. 한 32도에서 33도고 맞아, 체감 온도는 진짜 40도. 근데 이제 저랑 제 친구랑 걷고 있는데 앞에 남자 6명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방에 노르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나 you guys are from Norway 했어요. 근데 걔네가 알고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왔다 하면서 남산 케이블카를 찾고 있는데 저한테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카카오맵에 쳐봤죠. 케이블카 타는 입구. 근데 걸어서 36분이 걸리는 거예요. 노르웨이는 심지어 북유럽인데 걔네는 동계 스포츠에 강한 강국인데 애들이 진짜 모자를 이렇게 썼는데 모자 그림자 타는 것까지만 하얗고 밑에 다 탄 거예요. 쌩까만 퍽퍽거려요 계속 애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버스 정류장에 데리고 와서 애들을 인도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기억이 남네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안 했어? 인스타 팔로우 약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함부로 하면 한자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사실 팔로워를 늘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은 운영이 안 됩니다. SNS 운영이. 네. 팔로우 몇 분이시죠? 저는 한 800명인데 사실 너무 많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팔로워 목록을 보면서 지원해야 될 사람 찾아봤는데 이제 없더라고요. 나를 말짜배기 사람들을 다 모여놨으니까. 고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전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을까? 네,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거는 사실 지금 그렇게 힘들진 않아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되네요. 제가 뇌종양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뇌종양을 찾아냈고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종양을 제거했죠 지금. 많이 위험했던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고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좀 심각해지는 게 막 머리 밀고 토병하고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뇌종양이라서. 네. 근데 뇌종양을 찾아낸 계기가 안과에 가서 찾아냈어요. 눈이 계속 시야가 줄어든 것 같은 거예요. 시신경이 막 눌리고 이런 거. 네, 맞아요. 뇌에서 그 시신경이 눌려가지고 발견했을 당시에 반밖에 안 남아있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느낌이 어땠어? 이거 원래 한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보이는 느낌? 그쵸, 정확해요. 근데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조금씩 없어지니까 분명 이상한 것 같은데 안과에서는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불안하고 안 좋은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상이 없다. 그분은 눈 보면 당연히 이상이 없겠죠. 뇌에 있는 건데. 근데 시야 검사를 해보니까 시야 반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다. 그래서 바로 신경외과로 갔구나. 네, 그렇죠. 종양을 찾아냈고. 그 당시에 뭐 수술을 한 거야? 네, 수술을 했고 뇌하수체가 약간 몸의 호르몬을 관장하는 곳이래요. 호르몬이 좀 안 나왔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와서 이게 약간 밤에 샌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항상.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이제 뭐 제가 갑자기 그런 토크쇼로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적인 용어들로만 말씀을 드리면 정자가 이제 안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까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너무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 일상에서 자극을 받는다는 단어가 웃기긴 한데 그냥 뭐 휴대폰을 할 때 자극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디어 통달한 줄 알았어요. 드디어 내가 통달했구나. 오해에 도달했구나. 네, 아니 페이스북 같은 거 내리다 보면은 관련 동영상. 관련 동영상은 모르겠는데 뭐 추천 동영상 농담이 추천 동영상 깔끔합니다. 그냥 뜨면은 이제 뭐 아무 생각 그냥 안 들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스크롤을. 그래서 이제 한 스텝만 더 연결하면은 그 이제 6070 형님들의 어떤 이너피스 그걸 공감을 해요, 되게.
그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이미 경험을 해보고 지금은 회복이 된 거예요.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다시 이제 갑자기 20으로 돌아온 거야? 맞죠. 어. 근데 그분들의 느낌을 안다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약간 제 생각에도 조금 이런 말을 하면은 뭐 남자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저 남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뇌 지배를 좀 덜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예, 그치, 맞아요. 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욕구에 지배받지 않는다. 그쵸. 좀 더 침착한 상태인 거죠. 좋은 것 같아요. 뭐 적신이 돼도 성추문에 휘말리기도 좀 낫고 환경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힘든 시절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어떤 느낌으로 힘들었어? 일단은 몸이 너무 힘들었고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진 상태라서 마취를 하고 못 깨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고 한 일주일 2주간 약을 먹은 다음에 호르몬 올리고. 네 올려서 회복시키고 수술을 했죠. 그때 뭐 감정적으로나 심적으로 좀 힘든 점 있었어? 네 이제 공부를 일단은 제가 캐나다에 뭐 잠깐 살았는데 갔다 와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 어렵고 그냥 공부를 하려면 이해도 안 되고 그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뇌종양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못했던 시기랑 이제 겹치니까 좀 심적으로 압박감이 사실 그때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수술 회복 기간 얼마나 걸렸어? 수술하고서. 한 일주일간 입원을 했던 것 같고 수술 직후에 하루를 그 응급병동에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하루가 괜찮으면 이제 일반 병동을 보내는 건데 그날 새벽이 진짜 제가 살던 모든 새벽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일단은 그 마취를 하면은 목에 석관을 해요. 석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거기 긁혀서 목이 이제 전부 띵띵 부은 상태에서 계속 가래가 나오는데 원래 이제 기침을 해서 가래를 빼내야 돼요. 저는 뇌수술을 했으니까 두통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참아? 이제 그러니까 머리 안 움직이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뱉고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목에 이제 선인장 가시가 박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치. 머리 아파서. 뭐 일주일 뒤부터는 그래도 생활은 잘 이렇게 한 거야? 네 이제 산책하고 머리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인사를 못해요. 어른들께 인사를 못해요. 눈인사. 그 당시에 힘들었던 시절에 너가 있잖아. 그럼 지금 너가 그때의 너한테 말을 해준다면 어떤 위로를 건네고 싶어? 저는 솔직히 너무 행운이라 생각해요. 진짜 럭키가. 그냥 편지 써도 되나요? 뭐 어떤 느낌으로든. 오케이. 은가, 넌 공익이야. 공익이야! 사실 신체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응급실이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뇌종양이 의심됩니다 하고 안과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고요. 그게 무섭잖아요. 막연하니까. 예, 울었어요. 집에서. 그 말도 너무 무섭지. 뇌종양이란 말이. 그러니까요. 진짜 투병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사실 불확실하기도 했고. 악성인지 양성인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맞아요. 이 수술 끝나고 한 2주 지나니까 그게 솔직히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정확한 표현을 쓰면은 너무 스펙타클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한 느낌? 그래도 남들이 못할 경험을 좀 되게 나름 순탄하게 딱 지나왔다는 거에 대해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걸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감사합니다. 실제로도 라이트 한 것 같긴 해요. 다른 투병인들에 비해서. 네. 너 앞으로 꿈꾸는 삶? 그런 게 있어? 네. 요즘 뭐 사회에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느끼고 그런 가치관들을 전혀 무시하는 바로는 아니고요. 저는 제 스스로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처럼 순간의 행복을 즐기면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탁할게. 진짜 부탁할게. 넌 괜찮은 놈이야. 맞아. 이게 순간순간 행복들을 지키면 그 순간순간 행복이라는 게 언젠가는 약간 그 쾌락이라는 말이랑 비슷하게 들릴 때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지키면서 미래의 것들도 지켜나간다는 게 되게 책임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티를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주잖아요. 코멘트에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너가? 네. 왜? 아니 코멘트를 사자가 해주셨는데 제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가야죠. 너무 F야. 너무 착해. 그래요? 쾌락의 느낌으로 순간의 행복 말씀드린 거 아니고. 절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언제 옛날에는 그런 거 쾌락이랑 착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너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줘주면 그건 그때부터 쾌락이 아닌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 순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쾌락만 즐기면 너가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걸 너가 안다는 거니까. 맞아요. 정확해요. 전 지금 진짜 충실하고 느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땡스. 너가 생각하는 너의 가치관은 뭐야? 먼저 베이스를 깔면은 여기
토킹 어바웃에 나온 분들의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문장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치관은 사실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죽음의 인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납득과 인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걸 인정하고 나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을 좇으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제가 삶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느끼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죽음에 대한 인지를 파고드는 게 나는 최근에 어떤 거를 통해서 느꼈냐면 약간 나랑 친하진 않지만 우리 나이대 친구가 뭐 사고가 나서 죽거나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으면 갑자기 또 내 인생도 보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저럴 수 있는데 그럼 나는 내가 당장 저렇게 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느낌을 좀 최근에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시한부들한테 한 실험이 있대. 그 사람들이 언제 죽는다는 날짜를 알고 정 100일 정도의 기간이 남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들이 막 고통과 절망, 끔찍함 속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구 결과에서 보니 시한부 분들께서 모두가 한 말이 너무 행복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다 간다. 이제야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 솔직히 시험 보면 회사 때려치고 일 안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죽음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것들 내려놓고 진짜 행복을 찾기 시작했잖아.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시험부란 말이지.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그들과 다르다고 여기니까 약간 내 죽음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어쩌면 되게 행복해지기에 좋은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좀 문장들을 말씀드리면은 사랑이 진짜 중요한 가치 같아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가치 같아요. 행복과 저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해요. 그게 이게 왜 어렵다고 느꼈어? 이게 근데 물론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사랑에 대한 정의가 저는 그 연인 간에 특히 사랑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치. 제 기준에서 사랑은 굉장한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무슨 말씀이셨어요? 말인지 좀 알 것 같아. 네, 저는 직관적인 말씀 드리면 모성애가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치. 그 사랑이 뭐 이렇게 연인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음악 듣는 거 좋으면 음악을 사랑하는 거고 맞아요. 맥주 마시는 거 좋으면 뭐 이렇게 맞아요. 사랑하는 거고 맞아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로 그런 건 한데 묻지만 다 다른 종류의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묶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호인지 호감인지 사랑인지 애정인지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는 단어로 되게 퉁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 뭐 맥주를 사랑하든 뭐 여자친구를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든 부모님을 사랑하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걸 다 사랑으로 묶어버리니까 종종 책임감을 이렇게까지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주셨던 사랑처럼 챙겨주려고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맥주를 그냥 좋아하면 되는데 사람을 그냥 좋아하면 되는데 내 희생과 노력을 들여다보게 되는 느낌. 사실 정말 사랑이라고 하면 노력이랑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랑 희생을 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봤는데 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야. 맞아. 어쩌면 사랑을 할까 하지 말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정말 사랑이라고 하면 정인 차를 보니 내던져 있어지게 된. 그래서 가끔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진짜 사랑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걸 찾아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 나도 비슷하게 생각해서 너무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좀 모토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은 삶을 개척한다는 표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물론 진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고 진짜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계획을 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너무 멋진 것 같고 약간 비하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소장농의 삶보다는 신대륙이 앞에 주어진다면은 좀 응당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무엇인지 확실히 찾고 제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하기 싫은 것을 멀리하고 하고 싶은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 혹시 너가 생각하는 그 소장농에 비유한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하가 전혀 아닙니다. 먼저 노력이나 개선이나
극복의 의지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자신에 대한 인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갑다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는 소장농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긴 할 것 같아. 나도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 나도 되게 내가 개척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만들어오면서 살아왔다.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꼭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실 주어진 대로 살고 누군가의 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은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삶이 너무 많은 아빠들의 삶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바꾸는 노력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소장농에 비유를 하자면 지주나 개척자들은 땅을 만들고 말뚝을 받고 그걸 개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장농들은 그냥 내 아들, 내 딸, 우리 가족 딸린 삶 안에서 그쵸. 그 밭을 갖는 게 그 사람한테는 개척일 수도 있거든. 그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 개척자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내가 생각하는 넓은 범위, 그 넓은 활동 반경으로서의 개척을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물론 내 노력도 있겠지만 운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래서 그 소장농과 개척자의 차이는 아주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조금 더 너가 너의 세상을 예쁘게 만들기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형이 하는 말에 디테일들을 조금 추가시키면은 제가 약간 반면교사로 삼는 스타일은 비판적인 사고를 안 하고 뭔가 도전할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 모르겠다 이거죠. 야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보러 하는데 모르겠다. 야 유튜브 보자. 뭐 어쩌지? 그냥 잠 자자. 어떻게든 되겠지가 좀 저는 가장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장농인데 개척자라는 말이 너무 좋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그들의 삶을 살았으면 지금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야. 그런 걸 모두 긍정하자. 그 사람들을 모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면 되라고 말하자. 이게 아니라 그저 그들은 그들의 삶 안에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일 거라고 나 확신하거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상태였으면 하고 있었겠지. 그들이 과연 내 삶에 그대로 들어와서 나랑 똑같은 삶을 살았으면 나 같았을 거야. 나도 그들의 삶을 살았다면 그랬겠지. 와, 형 오늘 형 때문에 한 단계 더 사고를 진입하게 된 게 그 부분이 스스로의 약간 걸림돌이었던 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는 왜 그렇게 살아라와는 약간 한 끗 차이잖아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누군가는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난 그럴 수도 있지란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나는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너는 너의 삶을 구성해온 그 모든 변수들을 다 합쳐서 지금 너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어떤 선택을 해도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 나는 너의 가치관은 그렇겠구나라고 인정을 해. 그거는 나는 되게 건강한 존중이라고 생각하고 난 그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이렇게 살아와 너 그렇게 사는구나가 나도 내 세상에서 지금 만들었는데 울타리가 있잖아. 그럼 너도 너의 세상에 만들어놓은 울타리가 있겠구나. 울타리의 색깔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내 삶을 지켜내고 내가 내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과 걔의 삶을 그냥 그렇구나 너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존중하는 게 어쩌면 같은 이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확연하게 이해가 됐어요. 와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너의 최애곡 소개해 줄 수 있어? 여러분 너무 가치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개그를 못했는데 제가 한번 치고 갈까요? 항상 저희 딩고 프리스타일 봐주시는 여러분 땡큐! 딩고 프리스타일 아닌가요? 3프로 TV 제가 최근에 듣는 노래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R&B 가수 제미나이의 Know Me 그러니까 K-N-O-W 재미나의 너무 오케이. 한번 재생 목록에도 한번 추가해 주시고요. 네,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